주면 굉장히 손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나눠보신 분들은 그게 오히려 자기가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에도 중독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어디 해보신 분은요, 하루에도 몇 군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주머니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머니가 훨씬 더 마음의 주머니가 막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좀 다른 질문으로 좀 화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 소개부터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게는 결국은 버리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이죠. 환경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것을 통해서 남는 수익을 우리 이웃을 돕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선이죠. 네. 이런 좋은 공공의 목적을 어떤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어떤 기업적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과 이런 비영리 단체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떤 고기를 잡아주는 시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요새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 막 그런 기업을 일으켜,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참 없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참 잘 만드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점점 많아져 가지고요. 지금 한국은 아직 시작입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전체 경제 규모의 20%가 사회적 기업으로 하자고 이런 목표를 정할 정도로 커졌죠. 네. 네. 근데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요. 이제 기업하게 되면 그 존재 목적은 영리 추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 기업이 비영리적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에 그 화장품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의 4가지 목적이 전쟁 반대, 인권 존중, 그다음에 공정무역 추진, 그다음에 동물 실험 반대. 그러니까 화장품 만들 때 이 피부에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동물에 예. 먼저 하고 사람한테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3세계에서 원료를 사올 때 우리는 제값 주고 사오겠다는 거죠. 예. 그러고도 이 회사가 잘 됐거든요. 왜냐하면 윤리적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커피라고 해서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제3세계에서 커피를 농부들로부터 사올 때 다른 기업보다 저희들이 3배를 더 주고 사와요. 그리고 이제 중간 마진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남으면 또 그 제3세계에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학교를 지어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쪽에 자선인데 그래도 기업적 방식으로 하잖아요. 예. 작년 매출이 17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커피를 사줄 때 이 아름다운 커피를 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YMCA가 하는 또 그 이스티모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오는 또 평화 피스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요. 저는 앞으로 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뭐 그런 공정무역 도시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 변호사님의 그 사업 확장이 그 문어발식 확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뭐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네. 또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그러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으십니까? 뭐 무진장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착한 사람들, 착한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만 전문적으로 팔아주는. 혹시 와인샵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고요? 뭐 아름다운 와인이라든가. 와인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무역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야말로 유기농으로 만드는 이런 걸 파는 또 회사가 일본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물건들만 전문으로 파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구루마를 하나 딱 만들어 갖고요. 수레를. 거기에 이제 그런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 갖고 이제 강남이나 또 광화문에 제가 구루마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저 혼자 팔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왕상한 교수님도 추천한 1일 판매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불러만 그다음에 주십시오. 뭐 예. 누구죠? 안성기 씨 국민 배우 예. 이런 분도 하루만 좀 투자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 않겠습니까? 그 네. 변호사님 앞에서 끄시고 제가 뒤에서 밀겠습니다. 어떠실까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가치관 문제일 수도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그 나눔에 대한 교육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교과서나 이런 쪽에 이제 그런 걸 자꾸 싣고자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특히 아름다운 재단에서 저는 나눔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눔 캠프를 연다든지 나눔 교사 연수회를 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도 그 영국 같은 데는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좀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공의 이익과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뭐 이런 일들도 좀 더 본격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젊은 특히 부부들이 이제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네. 또 이런 모금의 여러 행사들에 데리고 온다든지 또는 자원봉사를 많이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한테도요 대학에 이제 수시 모집이라든지 이런데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물론 이제 일을 한 아이들에 한해서 제가 써드리고 있고요. 제가 써드리면 대체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외국 대학에도요. 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야 뭐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일 테니까 네. 뭐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좀 나눔에 대한 정신을 좀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성적만 좋으면 좋은 회사,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재를 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과의 팀워크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사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주변을 늘 챙기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훨씬 이제 미래는 우리 사회에 더 중요해지거든요. 예. 네. 뭐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 나눔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되게 좋아하시죠. 사실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가련 초등학교에 계신 어떤 선생님이 그 학교 반에서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확장됐고요. 네. 여기서 연수를 받으시면 이제 교사들은 일정 시간을 이제 연수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수한 것으로 쳐주시기도 하세요. 예. 그래서 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요새 새로 또 교육감님들이 선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 듣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컨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렇게 지금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나눌 줄 아는 아이들이 사회에 자라나면 저는 훨씬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훨씬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런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